피디님 이거 아세요? 주방 인테리어 하실 때 일자형이 좋을까요? 디귿자 주방이 좋을까요?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대면형 주방이 좋을까요? 글쎄요, 요즘 유행하는 대면형 주방이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죄송해요. 요즘은 이런 주방이 유행이니까 모두 다 이걸로 하세요. 이런 건 없고요. 가족 구성원의 생활 방식에 맞춰서 주방을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방 가전이나 식기류가 집에 많으시다면 수납 공간이 충분한 디귿자 주방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집에서 요리를 혼자 하신다 그러시면 굳이 대면형 주방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대면형 주방이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요리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방 형식인데 혼자 하신다면 굳이 추가 비용을 들여서 이 정도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주인분들은 왜 생활 방식에 맞게 인테리어를 제대로 못하고 디자인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를 하실 때 싱크대 높이도 조절이 된다는 거를 모르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반인 분들은 비전문가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고 아시는 게 더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상담한 부부가 있는데요. 남편분은 키가 185이고 여성분은 키가 170 정도 되셨어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 평균에서 키가 큰 편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싱크대를 일반 보통 평균 높이에 맞춰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설거지를 하실 때 남편분이나 아내분이나 허리가 아픈 게 당연한 건데요. 이때 싱크대 높이를 5cm 정도만 더 올렸어도 일상생활이 훨씬 편하실 텐데 이걸 모르셔서 고생하시는 점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집주인분들이 인테리어 상담할 때 얘기를 안 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인테리어 업체 잘못이죠. 일반인 분들이 싱크대 높이가 조절된다는 거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인테리어 디자인 상담을 할 때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 부분을 알려주기만 했었어도 훨씬 더 좋은 인테리어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더라고요.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도 이런 콘텐츠들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 비포에는 이렇게 못생겼는데 애프터에서는 이렇게 예뻐졌다 라는 콘텐츠들만 있거든요. 이렇게 생활 기능을 뭔가 분석해서 고객에 맞춰서 인테리어 내용을 알려주는 콘텐츠들은 없더라고요. 물론 이런 기능적인 것만 신경을 쓰고 디자인적인 부분은 아예 신경 쓰지 말자가 아니라 이런 기능적인 부분을 기본으로 챙겨주고 디자인적인 부분까지 추가로 더 챙겨주면 생활도 편하고 집도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더 만족도 높은 인테리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실장님, 그러면 오늘은 주방 인테리어 할 때 내 생활 방식에 맞게 이것만은 꼭 확인해보라 이런 거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알려드릴게요. 인테리어 디자인 상담하실 때 제가 알려드린 한 가지를 꼭 말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적용하면 좋은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 한 가지도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주방 인테리어 디자인 상담을 하실 때 꼭 챙기셔야 되는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싱크대 높이입니다. 싱크대는 보통 구성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되거든요. 상부장, 하부장, 미드웨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상부장이란 그 싱크대 윗부분에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것을 상부장이라고 하고요. 하부장이랑 싱크대 밑에서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곳을 하부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부장과 하부장의 이 사이를 미드웨이라고 합니다. 상부장과 하부장을 설계하실 때 내 키에 맞춰서 설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로 고객님께서 인테리어 업체에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면 아마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보통 85cm나 86cm로 높이를 맞춰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 높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국민 높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요. 싱크대 하부장의 높이를 계산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이 기준은 내 키에서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플러스 5를 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키가 160이라면 나누기 2를 하시고요. 그러면 160 나누기 2는 80이 되겠죠? 그럼 이 80에서 플러스 5cm를 하는 게 하부장의 높이가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키가 160에서 162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하부장의 높이는 85에서 86이 되게 됩니다. 만약 내 키가 160보다 훨씬 더 큰 키라면은 제가 알려드린 계산법을 이용해서 상부장의 높이를 좀 더 올리는 게 좋겠죠. 네, 하부장의 높이를 정하실 때 제가 방금 알려드린 계산법을 통해서 정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지금 생활하고 계시는 싱크대 하부장을 기준으로 또 높이를 한번 정해보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 사용하고 계신 하부장의 높이가 내 키보다 낮다면은 그 하부장 위에다가 책을 한 권, 두 권 이렇게 쌓아 보셔서 내 팔을 올린 다음에 이게 편한지 불편한지 한번 느끼고 높이를 정하시고요. 내 키에 비해서 하부장의 높이가 너무 높다면은 이번엔 바닥에다가 책을 한 권, 두 권 깔아놓고 책 위에 올라가신 다음에 손을 올려서 지금 사용이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확인하시면 내 키에 맞는 하부장의 높이를 정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최근 상담했던 한 부부도 이 집은 설거지 담당이 주로 남편분이셨는데 이 남편분 키에 맞게 싱크대 높이를 정해드리니까 남편분이 설거지를 더욱 행복하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능적인 부분도 좋은데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 쪽에서는 또 따로 팁을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최신 트렌드적인 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 주방에 들어가는 수전이나 후드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꼭 한 가지 적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싱크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싱크볼을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는 제품으로 선정을 하면은 소음도 줄어들고 사용도 더 편해지거든요. 물을 수도꼭지에서 틀어질 때 물이 싱크대에 떨어지는 그런 소리라든지 아니면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힐 때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꽤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집에 신생아가 있어서 자고 있는데 이런 소음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집에 수험생이 있어서 소음에 예민한 가족이 있거나 이럴 때면 이게 더 좋더라고요. 최근에 나오는 이제 사각 싱크볼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사면에 모두 방음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구형인 이 동그란 형태의 싱크볼에서는 보통 바닥 한 군데밖에 이제 방음 패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싱크대 안에서 소음이 발생했을 때 당연히 이 모든 면에 방음 패드가 있는 게 더 생활하기에 좋겠죠. 그리고 물론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최신 트렌드인 사각 싱크볼이 훨씬 더 예쁩니다. 그리고 중요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구형 싱크볼과 이런 신형 싱크볼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신형 싱크볼을 하시는 게 뭐 가격 대비 만족도, 가성비가 좋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주방 인테리어를 하실 때 기능적으로 적용하면 좋은 한 가지와 그리고 적용하면 좋은 트렌드적인 한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이제 주방 인테리어를 하시기 위해 업체도 알아보실 텐데요. 인테리어 업체를 알아보실 때 알면 좋은 게 또 뭐가 있는지 제가 찍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보시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으세요. 필요하신 분은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고 멀리 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